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 안에 있어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기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 속 5곳에서 어르신들이 조용히 감시당하고 추적되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내용은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온 어르신들조차 놀랄 만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생활 보호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원치 않을 때 기기가 몰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즘 어르신들께서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거실일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텔레비전을 켜고 익숙한 화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야말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조용한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전의 텔레비전은 단순했습니다. 전원을 켜고 채널을 돌리면 끝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스마트 TV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영상 재생기가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강력한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당신의 시청 정보가 어디론가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슨 정보가 그렇게까지 전송되느냐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 몇 분 동안 시청했는지, 어느 시간대에 시청했는지, 중간에 멈췄는지, 되감기를 했는지까지 모든 행동이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데이터가 모이면 당신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디지털 프로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심지어 어떤 성격인지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 TV에는 마이크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성 명령을 인식하거나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마이크와 카메라가 꺼져 있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작동 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음성이 녹음되거나 화면이 저장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조사들은 늘 말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라고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광고 회사에 팔리거나 당신이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 위험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누군가와 금융정보를 주고받을 때 바로 그 TV 앞에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마트 TV를 설치할 당시 개인정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모든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실 한가운데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앉아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엿듣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손에 스마트폰 하나쯤은 들고 다닙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 작은 기기는 단순한 전화기를 넘어 세상과 연결된 생명선이 되어주죠.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고 약 복용 시간을 확인하거나 길 찾기나 취미게임도 손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편리함 속에도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앱 하나를 설치할 때마다 당신의 사생활은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특히 무료 앱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 날씨 앱 하나를 설치했는데 위치 정보를 계속 요청해온다면 어떠실까요? 딱 한 번만 묻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앱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앱들은 마이크 접근 권한 연락처, 목록 사진 앨범, 심지어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요청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게임 앱이나 손전등 앱이 왜 전화 상대나 현재 위치까지 알아야 할까요? 전혀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도 수천 개의 앱이 이런 과도한 권한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모든 권한 요청에 대해 허용 버튼을 습관처럼 누른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앱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닐 수 있는 초대장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며느리랑 통화 중에 여행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부터 여행 광고가 계속 떠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앱이 당신의 소리를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더 큰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일부 앱은 보안이 허술해서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어르신은 단순한 혈압 관리 앱을 사용했을 뿐인데 그 앱을 통해 위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자신도 모르게 하루 동안 이동 경로가 모두 추적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무해해 보이는 앱이라도 한번 틈을 보이면 개인정보는 한순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정보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이 거주지, 생활 패턴 같은 정보들이 조합되면 범죄자들에겐 당신을 노리는 완벽한 설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쓰는 스마트폰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앱을 위해 계속 데이터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점.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 밖으로 한 걸음 나가볼까요? 요즘은 길을 걷다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시선이 우리를 따라붙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눈치채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마트, 은행, 약국, 골목, 어귀, 아파트 단지, 출입구, 지하철 역사에는 수많은 카메라가 작동 중입니다. 그 카메라는 단지 풍경을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과 동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CCTV야 원래 도둑 맞고 사고 방지하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도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 빠르게 진화해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공공 및 민간 보안 카메라에는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찍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를 지나갔는지 식별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추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대전의 어느 병원에 들렀다가 다음 날 서울역 근처 약국을 지나고 나중에 성당 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 모든 동선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묶여 저장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더 놀라운 건 이 정보가 단지 보안에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시스템은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매장에 마케팅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어 어르신이 특정 매장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와 관련된 광고가 며칠 후 휴대폰이나 TV 화면에 뜨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된 영상과 정보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유합니다. 하지만 그 저장 기간이나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칙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어떤 용도로 전환되는지는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호함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특히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점점 잃어가는 이 시기에 누군가가 내 삶의 작은 일정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은 어떤 분들에게는 치매라기보다 모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집 앞 마트를 가고 반려견과 산책을 나선 평범한 하루조차 추적 대상이 된다는 현실이 씁쓸하진 않으신가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 시선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카메라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을 지켜보고 저장하고 때로는 분석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요즘 어르신들 중에도 집안에서 말 한마디면 음악을 틀어주고 날씨를 알려주며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는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정도 관리해주고 전화도 연결해주고 외롭지 않게 말도 걸어주는 이 작고 동그란 기계는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일상의 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우리가 부를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꺼져 있어요 라고 말해도 사실은 항상 듣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출어를 들을 때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와 보도에 따르면 이 기기들은 종종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도 음성을 기록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 녹음들이 일부는 서버에 저장되고 일부는 실제 사람의 귀에까지 닿는다는 점입니다. 기술 개선을 위한 작업이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 문제는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방에서 나누는 약 복용에 대한 대화, 손주의 건강 문제, 연금 수령 계획이나 통장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그저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누었을 뿐인데 그 음성이 외부에 저장되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기들은 요즘 대부분 집안의 다른 스마트 가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현관 벨 조명 가습기, 심지어 전기밥솥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외출하고 언제 들어오는지, 주방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음악은 얼마나 자주 듣는지, 당신의 하루 리듬이 고스란히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활 패턴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하루가 선택이 아닌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쇼핑까지 연결됩니다. 혹시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생필품을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주문 기록과 함께 당신이 어떤 표현으로 물건을 요구했는지까지 분석됩니다. 결국 기업들은 단순히 무엇을 샀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고민하다 샀는지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마케팅하는 사람들에게는 금광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생활의 완전한 노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 바로 우리 집이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이 기기들은 결국 거실 주방, 심지어 침실까지도 늘 누군가가 듣고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혼자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컴퓨터나 태블릿 앞에 앉아 조용히 검색창을 여는 그 순간 어르신들 대부분은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묻기 어려운 이야기, 병원 가기엔 아직 이른 걱정, 말하기엔 부끄러운 고민조차 그곳에서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속삭임처럼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조용한 행위, 우리가 가장 사적인 행동이라고 믿고 있는 검색이
사실은 하루 중 가장 많이 감시당하는 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검색하든 그 기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인에게 좋은 영양제, 관절 통증 치료법, 제주도 저가 항공권 같은 평범한 키워드조차 검색과 동시에 IP 주소 사용하는 기기, 때로는 이름과까지 연결되어 저장됩니다. 이후 기업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프로필을 만들어냅니다. 연령, 관심사, 건강 상태, 경제 수준, 심지어 정치 성향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키워드를 입력했는지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머뭇거렸는지, 어느 링크를 먼저 눌렀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스크롤을 얼마나 내렸는지, 바로 다시 뒤로 갔는지, 그 모든 작은 습관까지도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당신의 심리 상태를 말해줍니다. 불안한지 망설이는지,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지,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두 알고리즘에 읽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시니어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관련 정보를 검색하셨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 기억력 향상 보조제, 해외 뇌기능 클리닉, 특허받은 기억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광고가 도배되듯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어르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정확히 겨냥해서 접근해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엔 이런 검색 데이터를 구매한 사기범들이 직접 어르신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 사기성 상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으로 연결됩니다. 밤늦게 조용히 검색창에 입력했던 고민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혼자 생각했던 질문들조차 결국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 검색이 끝난 순간에도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검색 사이트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플랫폼이 여전히 사용자의 정보 자체를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색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습관, 두려움, 일상 리듬을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 재정 계획, 임종 준비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자주 검색하는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노출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신뢰의 배신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창에 입력하는 그 질문들은 사실상 종이에 적은 일기장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일기는 책상 서랍 속에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복사되고 공유되며 전 세계의 낯선 이들에게 팔려나가는 지워지지 않는 일기장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